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저희가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고제인데요.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3법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조금 혼란이 많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신고법이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이제 바로 시행이 된다는 발표가 이제 국토부에서 했죠. 계약서만 있으면 학적일자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나 대출 보증 상품들이 접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 시행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개요를 보시게 되면 바로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상으로 올 6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취지를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임대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임대차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 제도인데요. 사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좀 시끄러운 이러한 제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정보 제공, 신고 이 자체가 투명 그 자체 말이 그대로입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당연히 결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면 되고요.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미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는 1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고하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금액이랑 신고를 보시면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고요. 광역시, 세종시, 도예시 지역으로 구정을 하는데 특히 이 거래량이 작고 소액으로 임대차 비중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 군 지역은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라는 점이 고려를 해보면 이 금액을 보시게 되면 서울은 1억 5천, 세종 1억 3천, 그 광역시 7천, 그 위의 지역은 6천만 원인데요. 4월 말에 개정이 되어갖고 지금 바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지금 전세 6천만 원 이하짜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 계약하시면 그냥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모두 신고해야 되는데요. 신규나 갱신이나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이 계약 갱신 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되겠죠. 갱신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전 계약서의 금액이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신고를 안 해도 된다. 절차와 그 내용 방법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절차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가지고 어차피 전세 계약하거나 월세 계약하시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계약 절차에 따라서 그 계약서를 공동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서는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로가 편리하자고 하시는 그 신고서가 별도로 구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금 전세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제가 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전자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4월 19일 시행 전에 5개 동해 주민센터에서 이미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달이죠. 시범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소액으로 저희가 단기 계약이라든지 이 소액 계약, 계약 갱신 이런 것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학생일자를 보통 사람들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신고제를 통해서 학생일자가 부여가 되어 임대차 보증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럼 말을 하자면 단기든 소액이든 계약 갱신이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죠.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가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다 구축이 돼서 준비는 다 됐고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한번 더 보면, 신고 대상의 주택은 과연 어떤 거냐? 보시면 주거용 건물의 주택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준주택인데요. 또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고시원과 기숙사, 비주택인 공장, 상간의 주택 판자집도 해당이 된다. 보시면 조금 느끼는 게 없을까요? 보통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사실 월세죠. 월세로 많이 받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주인이 사실 그거 건물 가지고 생계도 되고 이제 생활의 모든 보탬이 되는 이런 부동산의 하나의 내 그 주거의 주 수익원인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세금 부분이 아마 굉장히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의 통합창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으로 날인했을 때에 계약서만 제출하셔도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 모두 제외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서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문서라든지 통장 입금 내역이라든지 또한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통 보시면 부동산을 중개해서 계약서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옛날에 오래되어 있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서식으로 그냥 남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문서라든지 이제 통장에 입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일자를 부여하고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꼭 권장을 한다. 가태료 부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이 적응한 기간을 뒀는데요. 그 기간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죠. 보통 전세 계약을 한번 하면 우리가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의 계약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아무래도 뭐 공개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신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공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4, 5개월간 축적이 돼야지만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11월경에 시범적으로 공개가 된다. 21년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보시면 임차 가구가 전체의 30%가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거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할까요? 데이터가? 그거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수집을 한다고 하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소득 과세 정보 활용하게 되는지 이게 나왔는데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자료에 소득이라든지 과세라든지 이런 자료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시행을 해보면 물론 이제 6월달부터 당장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해보고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이제 유예 기간도 있고 다음 연도겠죠. 다음 연도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전월세 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아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점점 갈수록 제도라는 거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정말 필요한 제도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나온 지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을 바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힘든 사항이고 곤란한 사항이고 이런 복잡한 사항에 정말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을 제도에 또 전월세 상한제를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 이게 과연 편리한 제도고 정보 제공만이 할 수 있는 제도인지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시행이 되는 제가 전월세 상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임대차 3법이 나와가지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플러스가 됐고, 이제 모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거래 신고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제도인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